이번에도 아들이구나. 나에게 이런 멋진 왕자들이 있어 든든하구나. 예, 아주 떡두꺼비 같은 아들이옵니다. 프란시아 왕국에는 백성들을 생각하는 어진 왕과 지혜롭기로 소문난 왕비가 살고 있었어요. 부부는 금슬이 좋아 11명의 아들을 두고 살았지요. 1년 후 어느 날 부부는 12번째 아이를 낳았어요. 이번에 딸이구나. 딸이야. 축하드립니다, 폐하. 왕비님을 닮아 눈이 아주 예쁩니다. 왕은 딸을 금이야 오기야 키웠어요. 그렇게 5년이 지났지. 그거 알아? 공주님 벌써 수학을 풀고 계시다는 거? 에이, 너 샘플쌤 아니야? 아니야. 벌써 곱셈 나눗셈도 하시고 계셔. 게다가 과학, 음악은 어찌나 잘하던지. 아, 부럽다. 나도 다음 생에는 공주님처럼 태어나고 싶다. 야야, 그래도 왕자님들의 심성은 못 따라오지. 질투심도 없지. 또 우리를 생각하는 마음은 어찌나 깊은데. 저 푸른 초원 위에 따따라 아직도 떠들고 있는 것이냐? 빨리빨리 움직이거라. 공주님은 총명하고 11명의 왕자님들은 심성이 누구보다 고우니 왕과 왕비는 아주 행복했답니다. 하지만 평화롭기만 했던 프란시아 왕국에 위기가 찾아오게 되었어요. 민가에 전염병이 돌기 시작했어. 약을 써도 낫질 않고 죽어만 가니 백성들이 왕국에 대한 반감이 커지고 있어. 걱정하지 말아요. 잠시 머물렀다가 하는 태풍이라고 생각합시다. 왕비는 왕의 걱정을 덜어주기 위해 위로해 주었어요. 하지만 그것도 잠시 왕국 안에도 전염병이 돌기 시작했어요. 신하 한 명이 병에 걸렸다고? 궁전에도 병이 도질 정도라니. 여봐라, 병사와 시녀들은 깨끗한 물로 매일매일 갈고 침구도 매일매일 빨거라. 전염이 강하니 공주와 왕자님들의 침구는 특별하게 관리하거라. 그렇게 전염병과의 전쟁이 시작됐어. 하지만 이러한 관리에도 결국 왕비에게까지 도졌지. 폐하, 제가 없어도 부디 왕자님들과 공주님들을 부탁합니다. 그런 소리 마시오. 내가 약을 구해보도록 하겠소. 없으면 약사와 의사를 불러 만들게라도 하겠소. 그러니 조금만 버티시오. 버텨달란 말이오. 저는 더 이상 힘이 없습니다. 매일매일이 힘들었습니다. 기침은 심해지고 몸에 자꾸 열이 올라 기운이 빠집니다. 오늘이 고비일 것 같군요. 이제 고마웠습니다. 마지막으로 부탁이 있습니다. 왕비, 말해보시게. 이 목걸이를 공주님에게 전해주세요. 위기에 닥친 순간 공주님을 구해줄 수 있습니다. 그렇게 왕비는 숨을 거두었어요. 왕비, 왕비! 이러면 안 된다. 죽으면 안 된단 말이다. 며칠이 지나고 한 신하가 어렵게 말을 꺼냈어요. 폐하, 이대로 있으면 민심이 흔들립니다. 어서 새 왕비를 맞이하세요. 지금 왕비가 숨을 거둔 지 얼마 되지 않았다. 그런데 벌써 새 왕비라니! 하지만 이대로 왕비의 자리가 비어있게 된다면 나라를 걱정하는 백성들이 많아집니다. 결국 어쩔 수 없이 왕은 새 왕비를 맞이했어. 새 왕비는 미모에 관심이 많았고 욕심도 아주 가득했어. 그리고 궁전의 보석들을 모두 탐내기 좋아했지. 왕비는 자기 방에 들어와 방 안을 빙 둘러보았어. 오호호호, 온 벽에 보석과 금은 보화가 이리 많으니 기분이 아주 좋구나. 그때 11명의 왕자 중 첫째가 나타났어. 안녕하십니까, 왕비님. 저는 첫째 왕자입니다. 프란시아 왕국의 왕비가 되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그래, 네가 첫째로구나. 난 오늘 빨리 쉬고 싶으니 어서 나가거라. 예, 그럼 편히 쉬십시오. 왕비는 왕자들이 귀찮기만 했어요. 아, 진짜 저 왕자들만 없었어도 더 많은 보석을 가질 수 있을 텐데. 그래, 그게 있었지. 왕비는 좋은 수가 생각났다는 듯 미소를 지었어요. 그리고 야심한 밤 아무도 없는 궁전 정원에서 마법 지팡이를 꺼냈어요.
수리수리 마수리 가하마수리 프란시아 왕국의 왕자들이여 모두 백조로 변해라. 왕비가 주문을 외우자 왕자들은 모두 백조로 변해버리고 말았어요. 이상한 소리에 놀란 시녀들은 재빨리 왕자의 방으로 향했어요. 이게 뭐야? 너무 놀란 백조들은 창문을 통해 하늘로 날아가 버렸어요. 시녀의 비명소리를 들은 공주님은 잠에서 깨어 급히 찾아왔어요. 이게 무슨 소란이야? 공주님, 왕자님들이 없고 웬 백조가? 같은 시각 왕비는 마법의 거울을 통해 왕궁의 상황을 살펴보고 있었어요. 그래, 공주 네가 남아있었구나. 너는 뭐로 바꿔줄까? 수리수리 마수리 가하마수리 프란시아의 공주야, 너는 다람쥐로 변해라. 마법은 공주에게로 향했어요. 하지만 공주에게는 통하지 않았어요. 쳇, 이게 뭐야? 왜 안 통하는 거지? 왕비는 거울을 자세히 들여다봤어요. 저건 마법의 목걸이? 사실 공주에게 걸려있는 목걸이는 하늘나라로 간 전 왕비의 목걸이였어요. 왕비가 떠날 때 공주에게 남겨주었거든요. 아, 진짜 짜증나. 전왕비, 너는 정말 가소롭게 짝이었구나. 이리 나를 귀찮게 하다니. 마법이 통하지 않는다는 걸 알게 된 마녀는 갖은 수를 써서 공주를 괴롭혔어요. 공주는 검소해야 하는 방법을 알아야 한다. 그러니 하인을 지금의 반으로 줄이거라. 또 어떤 날은 이렇게 하기도 했어요. 공주는 지금보다 예뻐져야 하니 가서 호두기름을 가져오너라. 그리고 오늘 머리는 내가 직접 따줄 것이니 너희들은 물러가 있거라. 그렇게 공주에게 호두기름을 발라놓으며 피부를 검게 만들었어요. 그리고 머리를 엉망진창 헤집어 놓았죠. 됐다. 이제 이 예쁜 모습을 너희 아버지에게 보여주자꾸나. 그렇게 왕비와 공주는 국왕을 만나러 갔어요. 가는 길 내내 신하들은 이상하게 쳐다봤어요. 국왕폐하, 오늘 이 아이가 씻지도 않고 이리 아버님을 보고 싶어서 급히 찾아왔습니다. 부디 어여삐 여기세요. 공주님의 모습을 본 국왕은 몹시 화가 났어요. 공주라는 명목은 늘 단정해야 되거늘. 버리다. 이 아이를 궁에서 당장 내쫓고 일주일 후에 돌아오게 하거라. 그리하여 공주는 궁 밖으로 내쫓겨지고 숲속으로 가게 되었대. 그렇게 궁 밖으로 쫓겨나게 된 공주는 어쩔 수 없이 숲을 돌아다니고 있었어요. 숲은 빛이 들지 않아 어두웠고 무서웠지요. 돌아갈 곳이 없는 외로운 공주는 속으로 생각했어요. 오라버니들이 너무 보고 싶어. 결국 공주는 11명의 왕자들을 찾아 나서기로 했어요. 하지만 숲은 춥고 무서운 데다가 주위에는 온통 나무와 풀밖에 없었어요. 여기도 풀, 저기도 풀. 오라버니! 오라버니! 숲속을 돌아다니며 이름을 아무리 외쳐보아도 왕자들의 털끝 하나 보이지 않았어요. 그렇게 지쳐 쓰러져 갈 때쯤 웬 노인이 저 멀리서 저벅저벅 걸어오는 거 아니겠어요? 공주는 노인에게 물어보았어요. 혹시 11명의 왕자를 본 적이 있나요? 11명의 왕자는 본 적이 없지만 11마리의 백조는 본 적이 있다네. 노인의 말에 공주는 놀랐어요. 11마리의 백조를 보았다고요? 그렇다오. 아까 숲길을 지나오는데 크고 예쁜 호수가 있는 것 아니겠소. 그래서 다리도 쉴 겸 물가에 앉아 호수를 구경하고 있었지. 그런데 에그머니나, 갑자기 저 멀리서 황금 왕관을 쓴 백조들이 날아드는 게 아니겠어? 황금 왕관을 쓴 백조 11마리라니 난생 처음 보는 광경이었어.
그 말을 들은 막내 공주는 노인이 말한 11마리의 백조가 그토록 찾고 있던 왕자들이란 것을 알게 되었어요. 공주는 노인에게 물었어요. 그 호수로 가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노인은 지팡이로 숲 뒤쪽을 가리켰어요. 저쪽으로 300걸음 정도 걸으면 아까 보았던 호수가 나올 걸세. 감사합니다. 공주는 노인이 알려준 방향으로 300걸음 가까이 걸었어요. 그러자 정말 호수가 나타났어요. 호수는 노인이 말한 대로 크고 아름다웠어요. 하지만 백조는 보이지 않았지요. 궁으로 돌아갈 수도 없고 여기까지 오느라 지친 공주는 호수에서 하룻밤 머물기로 했어요. 오늘은 여기서 자고 내일 오라버니들을 다시 찾아보자. 그때 공주의 귓가에서 이상한 소리가 들려왔어요. 공주는 소리가 들리는 방향으로 고개를 돌렸어요. 아니, 황금 왕관을 쓴 11마리의 백조가 날아오르더니 사람으로 변하는 게 아니겠어요? 사람으로 변한 백조는 다름 아닌 왕자들이었어요. 공주는 왕자에게 달려갔어요. 오라버니! 공주야! 공주의 모습을 본 왕자들은 달려오는 공주를 품에 안아주었어요. 숲은 위험할 텐데 어쩌다가 여기까지 왔어? 새어머니의 계략으로 아바마마께서 저를 알아보지 못하게 되어 궁에서 쫓겨나게 되었습니다. 그야말로 오라버니는 어찌하여 방금까지 한 마리의 새로 변해 있었습니까? 어릴 적 새어머니의 마법에 걸려 낮에는 백조로 밤에는 사람으로 변하게 되었어. 마법을 풀 수 있으면 좋을 텐데 이 모습으로는 궁으로 돌아갈 수도 없는 노릇이니. 그 말을 들은 공주는 곰곰이 생각했어요. 궁으로 다시 돌아가는 건 역시 위험한 것 같아요. 이웃나라로 떠나는 게 좋겠어요. 왕자들은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래, 이 왕국에서 쫓겨난 신세나 마찬가지니 다시 돌아가봤자 새어머니의 손바닥 아닐 게 분명해. 다음에는 백조가 아니라 지렁이로 만들어버릴지 몰라. 어쩌면 이웃나라에서 이 저주를 풀 수 있는 방법이 있을지도 모르지. 공주와 왕자들은 이웃나라에 가기 위해 밤새도록 숲에서 나무 껍질을 벗겨 그물을 만들었어요. 공주를 태울 만큼 커다란 그물이 완성되자 왕자들은 다시 백조로 변했어요. 밤에 보자, 공주야. 11마리의 백조로 변한 왕자들은 공주를 그물에 태웠어요. 그리고 그물의 끝을 부리로 물고는 하늘로 떠올랐지요. 공주와 백조들은 발밑의 왕국과 집들이 작아지는 풍경을 구경하며 이웃나라를 향해 날아갔어요. 밤이 찾아오고 백조들이 왕자로 돌아올 시간이 다가오자 공주와 왕자들은 근처 동굴에서 하룻밤 머물다 가기로 했어요. 왕자들이 제일 먼저 잠에 들었어요. 그러나 공주는 뜬 눈으로 뒤척일 뿐이었어요. 새어머니에게서는 벗어났지만 오라버니 저주를 풀어야만 해. 언제까지 백조로 지내게 둘 순 없어. 이때 누군가가 공주의 속마음에 대답을 했어요. 왕자들의 저주를 풀고 싶지 않니? 공주는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 소리가 들리는 방향으로 고개를 돌렸어요. 동굴 깊숙한 곳에서 신비한 빛이 새어나오고 있었어요. 공주는 왕자들이 깨지 않도록 살금살금 빛이 있는 곳으로 걸어갔어요. 그곳에는 요정이 있었어요. 공주가 요정에게 다가갔어요. 정말로 오라버니의 저주를 풀 수 있는 방법이 있나요? 요정은 공주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말했어요. 당연하지. 하지만 마녀가 건 저주는 너무 강해 쉽게 풀리지 않을 거야. 어쩌면 너가 감당하기 어려울 만큼 힘들지도 모르지. 그래도 알고 싶니? 공주는 왕자들을 위해서라면 어떤 일이든 할 수 있었어요. 네, 알고 싶어요. 좋다. 방법은 간단해. 동굴 주변에 특이한 풀이 자라고 있을 거야. 쐐기 풀이라고 불리는 건데 이 풀에서 실을 뽑아 옷 11벌을 만들어 왕자들에게 입히면 마녀의 저주는 풀릴 거야. 정말로 그렇게만 한다면 오라버니들의 저주를 풀 수 있나요? 요정은 고개를 절레절레 흔들었어요. 아니, 대신 조건이 있단다. 옷을 만드는 동안 말을 하면 안 돼.
만일 단 한마디라도 하는 순간 쐐기풀은 칼날이 되어 너와 왕자들의 심장에 꽂혀 모두 죽게 될 테니까. 요정은 사라지고 공주는 동굴 밖으로 나갔어요. 요정의 말대로 동굴 근처에는 쐐기풀이 자라고 있었어요. 그날부터 공주는 단 한마디도 하지 않고 쐐기풀을 꺾어 옷을 만들기 시작했어요. 쐐기풀이 닿을 때마다 손에 물집이 잡혔고 불에 타는 듯한 고통 때문에 아팠어요. 하지만 공주는 왕자들이 죽을까봐 비명조차 지르지 못했어요. 공주야. 이 모습을 안타깝게 본 왕자들은 근처에서 지켜볼 뿐이었어요. 상처투성이가 된 공주의 손을 보며 눈물만 흘릴 뿐이었지요. 하루는 이웃 나라의 왕이 동굴 근처에 찾아왔어요. 이곳이 그 11마리의 백조가 있는 곳이 맞느냐? 예, 맞습니다. 이곳이 바로 소문으로만 듣던 황금 왕관을 쓴 백조가 있는 동굴이옵니다. 폐하 정도의 사냥 실력이라면 백조 11마리쯤이야 사냥하고도 납습죠. 아니, 왕은 황금 왕관을 쓴 백조들의 소문을 듣고 사냥을 나온 것이었어요. 이 이야기를 엿듣고 있던 백조들은 놀라서 동굴 뒤로 도망갔어요. 하하하, 내 사냥 실력으로는 못 잡는 동물이 없지. 그럼 어디 한번 백조들을 사냥해볼까? 왕이 신하들과 함께 동굴로 들어갔어요. 하지만 소문으로만 듣던 백조는 온데간데 없고 웬 아름다운 여인이 풀로 옷을 짓고 있는 게 아니겠어요? 왕과 신하들은 그 모습에 놀라 멍하니 쳐다보았어요. 이렇게 아름다운 여인이 어찌 이런 동굴에? 왕은 공주에게 다가갔어요. 그대 이름이 무엇이냐? 하지만 공주는 대답하지 못했어요. 그대는 어디에서 왔느냐? 이번에도 공주는 대답하지 못했어요. 그대는 왜 이런 곳에서 홀로 옷을 짜고 있느냐? 이번에도 공주는 대답할 수가 없었어요. 이를 이상하게 여긴 신하가 말했어요. 폐하, 미친 여자가 분명하옵니다. 그런 여자는 내버려두고 다시 돌아가서 백조들이나 찾아보는 게... 하지만 왕은 이미 공주에게 푹 빠졌지요. 왕은 신하의 말을 무시하고는 공주를 왕국으로 데려가 자신의 왕비로 맞이하였어요. 그러나 공주는 왕비가 된 이후에도 하루 종일 말도 하지 않고 방 안에서 쐐기풀로 옷을 짜기만 했어요. 폐하께서 이상한 여자를 왕비로 맞이했다는 소문이 사실이야? 내가 몰래 엿봤는데 한마디도 하지 않고 방 안에서 틀어박혀 옷만 짜고 있더라. 동굴에서 본 여자를 데려오다니 폐하께서 홀리신 거 아니야? 어쩌면 그 여자 마녀일지도 모르지. 왕비가 된 공주에 대한 소문은 왕국의 하녀들에게까지 퍼졌지만 왕은 왕비가 그저 좋을 뿐이었어요. 혼자서 옷을 지을 수 있도록 방도 마련해 주었고 쐐기풀도 매일 가져다 주었지요. 공주는 그런 왕이 고마울 뿐이었어요. 야심한 밤, 공주는 마지막 옷을 짜고 있었을 때쯤이었어요. 아니나 다를까 왕이 가져다 준 쐐기풀이 모두 떨어진 거예요. 마지막 옷을 오늘 안에 완성시키고 싶었던 공주는 궁 밖으로 몰래 나와 교회의 공동묘지로 향했어요. 다행히 이곳에서도 쐐기풀이 자라고 있었어요. 조금만 더 짜면 돼. 이것만 있으면 오늘 안에 오라버니의 저주를 풀 수 있어. 공주는 속으로 생각했어요. 하지만 우연히 이 모습을 지켜보던 이가 있었어요. 그건 바로 공동묘지를 순찰하러 온 대주교였던 거예요. 대주교는 속으로 생각했어요. 아니, 왕을 홀리게 한 마녀의 소문이 진짜였잖아. 동이 트자마자 대주교는 이 사실을 왕에게 알렸어요. 폐하, 어제 왕비께서 무덤에서 풀을 뜯고 있는 것을 봤습니다. 한 나라의 왕이 마녀에게 홀리다니 이게 무슨 일입니까? 시끄럽다. 내 왕비가 그 무덤에 풀 좀 뜯은 것이 무슨 대수냐? 하지만 왕은 대주교의 설득은 들은 채도 하지 않았어요. 대주교는 속으로 생각했어요. 아주 단단히 홀리셨군 그래.
대주교는 마녀가 왕에게 요술을 부렸다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왕의 만류에도 불구하고 왕비를 화영장으로 보내 불태워버리기로 했어요. 이 사실을 알게 된 왕은 대주교에게 화를 냈어요. 이게 무슨 짓이냐? 나와 상의도 하지 않고 왕비를 죽이겠다니 어서 멈추지 못할까? 대주교는 혀를 끌끌 차며 말했어요. 폐하께서 마녀한테 홀려 제정신이 아니라는 소문이 이미 온 왕국에 퍼졌습니다. 이건 폐하를 지키기 위한 일입니다. 마녀는 불태워 죽여야 하지요. 왕을 제외한 모든 사람들이 공주의 죽음에 찬성했어요. 때문에 왕은 아무것도 할 수 없었어요. 그저 감옥에 갇혀있는 공주를 위해 몰래 쐐기풀을 가져다 줄 뿐이었지요. 왕비, 내가 해줄 수 있는 게 이것밖에 없어. 미안하오. 공주는 대답 대신 슬픈 눈으로 왕을 바라보았어요. 이윽고 왕을 홀린 마녀의 화영식이 열릴 시간이 되었어요. 공주는 화영장으로 가기 위해 수레에 올라탔어요. 수레에서도 공주는 쐐기풀로 옷을 짓는 것을 멈추지 않았어요. 사람들은 공주가 탄 수레에 돌을 던지며 외쳤어요. 왕을 홀리게 하다니 사악한 것! 마녀를 불태워버려! 공주는 굴하지 않고 옷을 짜기 시작했어요. 조금만 더 있으면 마지막 옷이 완성되거든요. 왕자들은 못 본 지 오래되었고 불타 죽기 전까지 옷을 완성할지도 모르는 상황이었지만 공주는 침착하게 옷을 짜기만 했어요. 하지만 옷을 다 짜기도 전에 공주를 실은 수레는 화영장에 도착했어요. 수레 안에서도 옷을 짓다니 독하구나. 옷과 함께 불타면 후회해라. 기사는 공주를 끌어내며 말했어요. 하지만 쐐기풀로 만든 옷은 여전히 손에 놓지 않았어요. 기사가 옷과 쐐기풀을 빼앗아 들려 하자 어디선가 소리가 들려왔어요. 공주를 찾아다니고 있던 백조들이었어요. 백조들은 기사에게 달려들어 부리로 공격했어요. 이 모습을 보던 대주교가 화를 내며 백조들에게 돌을 던졌어요. 웬 백조들이람 썩 꺼지지 못할까? 백조들은 돌을 맞으며 공주가 다치지 않게 감싸 보호해 주었어요. 그 사이 공주는 마침내 마지막 옷을 완성시켰어요. 오라버니 받으세요. 공주는 11벌의 옷을 하늘 위로 던졌어요. 백조도 하늘로 날아올랐어요. 그리고 공주가 던진 옷으로 몸을 집어넣었죠. 사람들은 이 광경에 놀랐어요. 에그머니나 저게 무슨 일이람? 아니, 마녀가 무슨 요술을 또 부리고 있는 건가? 쐐기풀로 된 옷을 입은 백조들은 하나둘 사람으로 돌아오기 시작했어요. 대주교도 너무 놀라 입을 다물지 못했지요. 이게 무슨... 사람으로 돌아온 왕자들은 대주교 앞에 섰어요. 공주의 화영을 멈춰주십시오. 진짜 마녀는 따로 있습니다. 백조들은 이제까지 있었던 일에 대해 설명했고 다행히 공주는 풀려나게 되었어요. 이거 놔라! 나는 잘못한 게 없다! 대신 요술을 부려 자식들을 동물로 만들고 궁 밖으로 쫓아냈던 새어머니는 벌을 받게 되었답니다. 공주야, 우리는 돌아가마. 네, 언젠가 다시 만나요. 사람으로 돌아오게 된 왕자들은 다시 왕국으로 돌아갔고 공주는 이웃나라에 남아 왕과 함께 행복하게 살았답니다.